안녕하세요. MBTI의 모든 것에 대해 발표하게 된 사각지대입니다. MBTI가 현재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일상소통에서 자주 언급되며 사람들 간의 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MBTI가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 궁금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MBTI란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줄임말로 쉽게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성격 검사입니다. 그렇다면 MBTI가 이렇게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유행하는 이유로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MBTI는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옛날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특징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MBTI는 간단한 검사 하나로 한 사람에 대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구와 타인과 연결, 유대를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일까? 나만 이렇게 별난 걸까? 하는 물음들에 대해 MBTI는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과 연결 및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또는 비슷한 유형을 만나면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또 대화의 주제로도 활용되어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심리검사라는 점입니다. 심리검사는 어려운 용어와 검사 및 해석으로 관련 전공자만이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검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해석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다른 대중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MBTI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MBTI는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융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유형이라는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태도, 선호하는 인식 양식, 선호하는 판단 양식의 개인차를 바탕으로 심리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융의 심리 유형론이 뭐예요? 융의 심리 유형론은 의식의 구조와 각 기능의 유형과 무의식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심리 유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심리 유형론에서는 심리적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태도 유형과 기능 유형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태도 유형은 일반적인 태도의 경향성으로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서로 대립적입니다. MBTI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문 1. MBTI도 혈액형과 같은 유사 과학이다? 삐빅! 아닙니다. 혈액형은 근거가 없는 유사 과학이고 MBTI는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사입니다. 오해 2. MBTI 점수가 높은 쪽이 성향이 더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MBTI의 점수는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알고 있는 확신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세기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외향 2의 점수가 45점이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외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외향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이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건 만약 처음 검사했을 때 나온 유형이 어머, 딱 나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검사를 받을수록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해 3. MBTI는 평생 바뀌지 않는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MBTI는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원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환경의 옷을 입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옷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향에서 외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정보다 사고가 더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은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어떤 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살면서 조금은 변화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모두가 MBTI를 검색하면 맨 위에 뜨는 이 사이트. 사실 이 사이트는 정작 MBTI와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척도는 빅5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MBTI는 앞서 말씀드린 정신분석학자용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식 MBTI 검사와 온라인 무료 검사는 문항도 다르고 측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즉, 저희가 하는 MBTI 검사인 16 Personalities는 MBTI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MBTI의 장점과 단점. 장점 첫 번째, MBTI는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특별한 장점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합니다. MBTI 검사는 즐겁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기존의 심리 검사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찾아서 부정적인 측면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MBTI 검사는 자기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MBTI는 급변하는 시기에 불안한 미래를 가진 개인들에게 큰 힐링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장점 두 번째, 상호 간 공감대를 만들어 말문을 트이기 쉽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선호도와 관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때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공감대를 찾아 이야기합니다. 너 MBTI가 뭐야? 하하. 나 큐티, 프리티, 단점 첫 번째, 성격 유형 16개로 모든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1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참. 단점 두 번째, 성격 유형을 예측하고 행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유형, 즉 외향형 유형의 사람에게 야, 너 이라며 왜 말을 안 해? 말 좀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MBTI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BTI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MBTI의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심리학적 도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적 도구의 예시로는 TCI와 같은 기질 및 성격 검사 등이 있습니다. MBTI 테스트를 실시할 때 테스트 결과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건 당연하겠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MBTI의 결과를 너무 맹신한 채 자신의 성격을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서로를 알아가는 데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MBTI 함께 알아보자. 다 들어와 다음엔 칼륨 차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장 심리학. 경배하라 목청이 터지게. 지질한 분위기를 전환해 성격을 감추지 못하게 해. MBTI 뭔데 저희보다 실래. 너는 뭐야 어떤 사람인 거야. 난 보라지셔 너무나도 외향적. 넌 반대로 너무나도 내향적. 이상한 성격의 술렁이는 천지 솔직하게 대답해. 네가 하는 검사 진짜가 아냐. 전문가에게로 가봐. SGD 예비 사각세 모두 다 같이 돈 맞은 것처럼 MBTI 칼륨 다 검사해봐. 다 검사해. 진짜 네 성격 보자. 나 궁금해. 오늘 밤 검사하자. 칼륨